생애 첫 차를 고를 때 그 두근거림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설렘 뒤에는 꼭 이런 걱정이 하나 따라오더라고요. 아, 이 차 몇 년 뒤에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차 구매의 가장 크고 또 가장 눈에 잘 안 보이는 비용, 감가상각에 대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첫 차 살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가요? 매달 꼬박꼬박 내가는 할부금, 아니면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진짜 큰 비용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바로 이거예요. 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차의 가치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고지서처럼 매달 날라오는 게 아니라서 더 무서운 비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감가상각.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또 더 멋진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내 차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 어떤 차든 이 시간의 법칙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딱 데이터를 가지고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과연 둘 중에 어떤 녀석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를 사고 1년까지는 감가율이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진짜 차이는 3년 차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5에서 10% 정도 더 떨어지고요. 5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무려 10에서 15%까지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눈에 띄게 커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5년 뒤에 내연기관차 가치가 한 45% 정도 남는다고 치면 전기차는 35% 수준까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1억짜리 차라면 1,0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거 첫 차 알아보는 입장에선 진짜 무시 못할 돈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미래의 자동차라면서. 왜 전기차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기술의 속도 때문이에요. 배터리 기술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 2년만 지나도 옛날 모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 또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중고차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감가상각이 빨라지는 거죠. 물론 전기차한테 불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지비 적게 들고 배터리 보증 기간도 꽤 길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보세요. 밤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완전 다른 차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내연기관차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반면에 내연기관차는 기술 변화가 느린 만큼 가치가 좀 안정적이고 워낙 시작이 크니까 우리한테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첫차 구매자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실용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감가상각 손해는 최대한 줄이면서 만족도는 제일 높게 차를 살 수 있는 그 최적의 지점, 그 스윗스폿이 과연 어딜까 하는 거예요.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만약에 내가 이 차를 5년 이상 진짜 오래오래 탈 거다,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새 차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의 가성비를 원한다? 그럼 정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에서 2년 된 중고 전기차. 신차 주인이 겪는 그 어마어마한 초기 감가상각을 피하면서 차는 거의 새 것 같은 상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예산이 더 중요하다면 3에서 4년 된 모델도 괜찮긴 한데 이때는 진짜 반드시 전문가한테 배터리 상태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차 사는 게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죠. 실제 구매 비용, 유지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까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최종 결정을 내려보자고요.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이에요. 관점을 확 바꿔주거든요. 바로 총소유 비용, 영어로는 TCO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차를 사서 폐차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돈을 뜻해요. 그러니까 당장 중고차 값만 보지 말고 기름값이나 전기요금, 세금, 수리비 이걸 다 더해서 봐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가 오히려 훨씬 경제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런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온 강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와, 이게 올해 상반기에 팔린 신차 4대종, 거의 1대가 하이브리드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유는요, 정말 똑똑하고 현실적이에요.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연비는 가져오면서 최대 단점인 충전 스트레스는 없애버렸으니까요. 가격도 전기차보다 저렴하고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쭉쭉 오르는데 전기차 선호도는 오히려 약간 추춤하고 있대요. 소비자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결과죠. 자, 그럼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핵심만 딱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진다. 특히 3년 지나면 차이가 확 난다. 둘째, 최고의 가성비는 1, 2년 된 중고 전기차다. 셋째, 하지만 차값만 보지 말고 유지비까지 다 합친 총 소유 비용을 꼭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시장의 대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다? 바로 하이브리드다. 결국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냥 눈앞의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운전 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예산에 딱 맞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미래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첫차 구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